이제 은퇴하시는 그런 나이들이 되시다 보니까 문의를 하셔서 아무래도 좀 더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서게 됐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노인복지법은 미국의 이 노인복지법이라는 것은 마치 뭐 상법, 민법, 뭐 형사법처럼 굉장히 광범한 법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광범한 법이고 일하는 변호사들도 미국 변호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주이시 변호사들이지만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2020년도 통계가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 뭐 노인도 아니죠 사실은 젊으시지만 통계를 낸 게 미국 인구의 17%입니다. 56 million, 5,600만 명. 그리고 2030년도에는 73 million 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계시니까 광범한 그런 법이 된 겁니다. 한국의 2021년도 인구가 52 million인데 그 미국에 사시는 어르신들, 노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이 노인법이 굉장히 필요한 법이 됐고 또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이렇게 지금 문의를 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이제 오늘 소개드리면 이 노인복지법이 광범위해서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저희들한테 지금 우리 한인 사회에 이렇게 적용되는 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한테 좀 필요한 그런 분야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필요한 서류. 이 노인복지법에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될 서류들이 있는데 그게 유언장, 그리고 위임장, 그리고 의료 위임장입니다. 영어로 하면 위임장은 Last Will and Testament라고 그러고 위임장은 Power of Attorne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료 위임은 Medical Proxy 혹은 Healthcare Prox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서류는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되는 서류들입니다. 네,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사무실에 모시는 분들이 지금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은퇴하시기 한 5년 전 혹은 10년 전에 미리 준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막 은퇴하셔서 나는 이런 서류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벌써 많이 드셔서 정말 도움이 당장 필요하신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서류는 연령에 관계없이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하는 그런 서류들입니다. 미국은 유언장이 없으시면 주법이 본인의 재산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도 그렇고 뉴저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게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남편하고 아내 그러니까 두 분이 공동으로 그 집 명예가 있죠. 근데 유언장이 없이 한 분이 먼저 천국에 가셨어요. 그 집의 디드가 그 문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반 가지고 있었던 그 벌써 천국 가신 그분의 재산은 저절로 배우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유언장이 없을 때는 주법이 그걸 다스리게 돼 있어서 반이라도 이행하게 돼 있어서 이행이 되게 되면 물론 이제 가족들이 같습니다. 자녀들한테 50%가 가고 50%는 이제 배우자한테 가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집문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 사무실에 집문서를 가져오시는 분들의 상당한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생각할 때는 보통 때 한 분이 먼저 천국 가시면 남으신 분이 재산을 다 갖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마저 천국 가셨을 때 자녀들한테 주고 싶은데 혹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유언장이 없으니까 주법이 그분의 재산을 관장하고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에는 이런 일을 하는 법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프로베이 콜트라고도 하고 또 서러게이 콜트라고도 합니다. 뉴저지도 있습니다. 뉴저지는 그냥 프로베이 콜트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분은 혹은 뭐 그냥 개인적인 어떤 재산이 있더라도 은행 어카운트에 뭐 좀 그 캐시가 있다든지 그렇더라도 이 유언장은 준비를 하시는 게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고 내 재산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의사대로 나중에 그 분배되도록 이행되도록 준비하는 게 바로 유언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워 오브 어터니라고 해서 그 위임장인데 이 위임장은 보통 때는 필요하지 않고 또 내가 위임장을 만들어 놨나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위임장은 필요할 때는 정말 어느 순간에 위임장이 있어야 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저희 이제 액츄얼 케이스인데 홀 어머니 젊으세요. 60대세요. 60대 어머니가 두 아들을 이제 잘 키워서 두 아들이 다 결혼해서 성장해서 또 주류 사회에서 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는 아직 젊으시니까 사업을 또 크게 하시고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스트로크,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한 달 정도 계셨는데 며칠 동안에는 의식이 없으셨어요. 깨어나셨는데 아들들도 잘 알아보지 못하세요. 벌써 이제 그 좀 데미지가 온 거죠. 문제가 성인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장 뭐 이렇게 체크도 끊어야 되고 지금 사업을 크게 하셨으니까 직원들 뭐 샐러리도 줘야 되고 해야 될 일이 태산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법적인 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이제 이런 일을 대비해서 법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바로 위임장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장은 보통은 이제 부부끼리 서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만약에 이 부부도 서로 못하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뭐 자녀들도 좀 가깝게 사는 자녀 또 이런 일을 좀 잘 결정할 수 있는 자녀 이런 자녀들한테 위임을 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파워 오브 어터니고 이제 저는 이런 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꼭 아프셔서뿐 아니라 어디 이제 한국에 나가셨는데 지금 들어오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러면 미국에서 하셔야 될 일을 이런 법적인 위임을 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오브 어터니는 부부도 서로 위임을 해줘야지만 그런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해놓으셔야 되고 자녀들도 직계 가족들도 위임을 받은 자녀만 그런 그 파워가 있어서 권한이 생겨서 이 파워 오브 어터니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의료 위임입니다. Medical proxy 혹은 Healthcare proxy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주치의가 이거 하나 사인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필요합니다. 그것도 유효할 때가 있죠. 쓸 때가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의료 위임은 마지막 순간에 한 번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 계시고 그것도 이제 큰 병원에 계시겠죠. 의사 두 사람이 진단을 내리기를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실 겁니다. 저희는 천국 갈 겁니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을 때 보통 그 미국 병원은 그분을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두질 않고 모든 기계로 그 라이프 서포팅을 해놓습니다. 그 인튜베이션 해갖고 이렇게
입에다 그 호수 넣고선 호흡하게 하고, 그다음에 드시지 못하니까 튜브 피딩해서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영양 공급하고 있고, 반은 식물 인간인데 그렇게 살아 계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살아생전 나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가고 싶어,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말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혹은 배우자가 이걸 다 띄워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도 병원에서 듣질 않습니다. 수당할까봐. 미국 병원들은 굉장히 패러노이드가 있거든요. 수당할까봐. 그래서 주치한테 그때 사인한 거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그거를 리걸 팀한테 보냅니다. 법률팀. 법률팀에서 그걸 검토를 하고 오케이를 해야지만 그걸 띄워주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게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메디컬 프랑스를 해놓으셔야지. 이분이 살아생전 분명히 이런 건 원치 않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가시길 원했습니다. 그거를 그 병원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한번 겪어봤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4년 전에 그 천국 가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한 번도 뭐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물론 이제 뭐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체크업하러 가셨지만 뭐 잔병이 없으셨고 매일같이 운동하시고 집에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통증이 오셔서 병원에 갔더니 이 트리플 바이패스, 심장 그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뉴저지에 사셨기 때문에 그 해커스텍 유니버시티, 그 뉴저지에서 제일 큰 병원이죠. 대학병원 거기 가셔서.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러세요. 나는 수술 안 받겠다. 벌써 80 넘으셨으니까 난 천국 갈 준비 됐다.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근데 의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 동생들한테. 당신 아버지는 원체 건강하셔서 몸이 60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술만 받으시면 10년은 건강하게 사십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자녀들이 수술 받지 마세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받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싫다고 그러시는 거를 반강제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결국은 회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2달 동안 병원에서 뭐 다 수술을 했는데 2달 후에 의사들 하는 소리가 이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실 겁니다. 그때는 벌써 뭐 다 뭐 구멍 여기저기 다 뚫어나갔고 말씀도 못 하시고 이렇게 인튜베이션 해놓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수술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 떼어주십시오. 메디컬 프락스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다행히 해놨어요. 제가 변호사니까 또 해놨죠. 그래서 그거를 제출했더니 그거를 받은 병원 직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리걸 팀한테 넘기더라고요. 법률팀한테. 법률팀이 그걸 다 리뷰하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다 이제 예배드리고 가족들 다 와서 인사드리고 기계를 다 제거했죠. 그날로 편안하게 천국 가셨어요. 그게 바로 메디컬 프락스예요. 겪어보니까 한 번은 꼭 필요한데 이게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으면은 그렇게 누워 계신 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고 또 가족들도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서류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설명을 드릴 텐데, 이 3가지 서류를 갖추시고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게 신탁입니다. Living Trust 혹은 Medicaid Trust. 그래서 신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 2가지 신탁을 이제 유튜브나 혹은 신문에서 이렇게 혹은 이런 세미나 가서 들어보시고 이제 오셔서 문의를 하시는데, 신탁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신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신탁이 또 많이 해당되는 신탁이 이제 Living Trust, 그 다음에 Medicaid Trust 혹은 Irrevocable Trust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iving Trust는 뭐냐 하면 Revocable Trust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Revocable Trust는 신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재산을 transfer 옮긴 다음에 내가 이 재산을 계속 manage하고 control하고 또 ownership이 있는 그런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 재산이에요. 리빙 트러스트에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revocable trust라고 그러는 그 뜻은 이 신탁을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 취소도 할 수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좀 flexible하고 유도리가 있는 그런 신탁입니다. 그럼 이 신탁이 왜 필요한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리빙 트러스트를 저희 사무실에서 만들면 한 2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제 그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그 유언장이 필요하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유언장이 있어도 피할 수 없는 게 그 프로베이 콜트에 이 유언장이 나중에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있어도 이 재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는 뉴욕이나 뉴저지나 프로베이 콜트에서 판사가 그 유언장을 보고 유언장에 있는 대로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번에 이제 코비드 지나면서 일이 밀린 거예요. 프로베이 콜트에. 뉴욕은 지금도 최소한 6개월, 뭐 1년. 거기에다가 누가 또 의리를 제시하면 이 유언장에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누가 의리를 제시하면 재판까지 갈 때는 몇 년이 걸립니다. 뉴저지는 조금 빨라요 지금. 그러나 일단 뉴욕이니까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액츄얼 케이스예요. 진짜 케이스인데 장례식에 가족이 다 이렇게 모이고 이제 친지도 오고 친구분도 오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형님이 오셔서 그 가족들한테 유가족들한테 사실은 우리 동생이 지난번 사업 시작할 때 그때 정말 그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10만 불을 꽂았다. 형제니까 뭐 차용증도 안 받았고 그거 나 이제 어디서 받냐? 그것 누가 해결을 해줘야지. 가족은 이 형님은 지금 한 10년 만에 뵌 분인데 오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뭐 아무 증거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죠. 이게 프로베이 콜트에 가면은 형님이 이제 이 유언장에 대해서 나도 받을 게 있어 하고 의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자녀들도 이것도 이제 그 케이스 중에서 자녀가 둘인데 한 자녀는 아주 잘 나가는 자녀예요. 돈도 뭐 부모님보다 훨씬 더 잘 벌고 재산도 더 많고 다른 자녀는 좀 어렵게 이제 공부하면서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아직도 좀 이렇게 자리를 못 잡았어요. 부모님 마음에는 둘 다 너무 귀하지만 재산을 분배할 때는 조금 어려운 자녀한테 더 이렇게 해준 거예요. 유언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남으신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이 상황이 좀 반대가 된 거예요. 10년 전에 고생했던 그 자녀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10년 전에 유언장 작성할 때 그렇게 잘 나갔던 자녀는 되려 지금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유언장 만들 때는 이 자녀한테 80%, 이 자녀한테 20% 받는 자녀는 이건 부당하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의의를 제시할 수 있어요. 프로베이 콜트에 가는 거죠. 몇 년 걸리는 거죠. 그거를 피해가는 게 바로 리빙 트러스트입니다. 리빙 신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이행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법원에 안 가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를 많은 경우에는 내 의사대로 내 재산이 그대로 분배되는 걸 원할 때, 그리고 혹시 여기에 누가 의의를 제시해도 그게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이것도 중요한 이유인데, 특히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분들이 이제 20년 전, 30년 전에 집을 사놓으셨는데 집값이 상당히 올랐어요.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은 1980년대에 아스토리아에다 투 패밀리 하우스를 사놓으셨어요. 얼마 주셨습니까? 물어봤더니 5만 불 주셨대요. 1980년대. 그러고서 이분은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인데, 택시 운전하시다가 또 그때 써니사이드, 그때 이제 한국 분들이 써니사이드, 울사이드 좀 사실 때요. 거기다 또 투 패밀리 하우스를 또 5만 불 주고 사놓으셨어요. 40년이 넘었죠. 지금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1.5밀리언에서 2밀리언 되지 않을까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 택시 운전하셨는데 부자가 되셨어요. 이제 자녀가 있어서 자녀한테 당연히 이제 주시려고 이제 오신 건데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살던 집을 팔 때는 좀 텍스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는데, 이 자녀는 다른 주에서 살고 있고, 이 자녀한테 집을 줄 때는 오른 가격에 관한 거, 이건 이제 영어로 capital gains라고 그러거든요. 이 capital gains 텍스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얼마 안 올랐으면 모르는데 몇 밀리언이 올랐으니까 이게 또 상당한 거죠. 이 capital gains 텍스가 약 20%예요. 뉴욕주에서 10%, 그 다음에 연방에서 federal에서 10%, 20%인데 그냥 한 2밀리언 올랐다고 생각하고 20%면은 40만 불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녀가 나중에 이걸 상속받을 때 다행히 상속세는 없어요. 상속세가 있긴 한데 그 상속세는 24밀리언 이상 되는 거, 2,400만 불 이상 되는 거. 개인이 줄 때는, 한 분이 줄 때는 12밀리언, 1,200만 불. 근데 그 정도 재산이 있으신 분은 또 많지 않으니까, 또 저희들한테 별로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나 집을 사놓으신 분들이 택시 운전을 하셨지만 열심히 사신 그 대가가 사실은 집값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자녀가 상속세는 안 내는데 이걸 받고선 capital gains tax 40만 불을 내야 되면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집을 그 신탁에 트랜스퍼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 신탁에서 집을 상속을 받는데 capital gains tax가 없어요. 이게 웨이브가 돼요.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택시 운전사는 그날 그냥 하시겠다고 하고 가셔. 왜? 필요하니까.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보가 없어서 나중에 안 내도 돼야 되는 그런 세금을 그 법적으로 내야 되는 건 당연히 내야겠죠. 그렇지만 안 내도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렇게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에 놓다가 다시 이렇게 받고서 세금도 피해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는 그런 또 이렇게 혜택이 있고요. 또 요사이에 와서 또 많이 이제 그 상담하실 때 물어보시는 게, 집이 있어도 이제 메디케이드는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소득에 따라서 그 집에서 살고 계시면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신데 집을 팔게 됐어요. 집을 팔면은 메디케이드가 그냥 스탑이 되죠. 스탑이 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받았던 메디케이드를 보상하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소셜 세큐리티에서. 왜냐하면 이 주에서 이 메디케이드로 이렇게 받는 돈이 연방에서 받는데 다 리밋이 되어 있어요. 각 주가. 그래서 주에서 이거를 이제 살림을 하는 거예요. 메디케이드 살림을. 당연히 필요한 분들은 다 혜택을 드리지만 이분이 나중에 돈이 생기면 받았던 거 보상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갑자기 편지 받았는데 다 보상해야 되는. 근데 1년 전에 큰 수술을 받으셨다. 그건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사실은 리빙 트러스트예요. 리빙 트러스트에 재산을 놓고 그걸 팔면은 메디케이드 이런 소셜 스큐리티 오피스에서 이거를 보상하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의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런 걸 또 생각하셔서 내가 혜택을 많이 받아서 감사한데 이거를 다 물어내지 않아도 되면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또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트러스트 이제 많이 문의하시는 트러스트가 irrevocable trust. 이건 이제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트러스트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게 long-term care예요. 편찮으시면 혜택을 이제 그 홈케어에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심하신 경우에는 너싱홈까지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데 이 너싱홈 피가 커스트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 한국 요양원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유년대 롱아일랜드에 있는 요양원. 이제 그 제일 오래된 요양원이고 한국 분들이 수백 명 계세요. 거기 어르신들이. 그 요양원에 제가 고문 변호사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뉴저지 파라머스에 거기 뉴브리지 요양원이라고 거기도 한국 요양원이었는데 이름을 뉴브리지로 얼마 전에 바꿨어요. 거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거기도 고문 변호사로 있다 보니까 요양원 케이스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됐어요. 한 달에 아버지로 드는 비용이 15,000불이에요. 한 달에. 1년에 18만 불. 그러면 내가 재산이 있으면 요양원 메디케이드는 커버가 안 돼요.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사실 수는 있어요. 이제 요양원에 안 들어가시는 배우자가. 그러나 나중에 이 집을 상속을 받으면 거기서 다 물어줘야 돼요. 린이 걸려 있어요. 근데 1년에 18만 불이면 5년만 요양원에 계시면 웬만한 집은 이제 요양원에 주셔야 돼요. 그런 거를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오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사실 평생 벌어서 만든 재산이 집인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우리 이민 1세 고생하시면서 그래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다행인데 이거를 혹시 너싱홈에 줘야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오신 좀 70대 후반 그 되신 분이에요. 맨하탄에서 사업을 잘하셨어요. 지금 롱아일랜드 집이 있으세요. 자녀들한테 맨하탄에 이렇게 칸도도 사주시고 이렇게 재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 요양원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메디케이드가 안 되니까 지금 몸이 좀 편찮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요양원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상담하시는 중에 나중에는 이런 얘기까지 하시요. 자기가 본청을 사놓으셨대요. 만약에 요양원에 가게 되면 그냥 가겠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설명을 드리면서 본청 당장 갖다 버리십시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는 뭐냐 하면 메디케이드 신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재산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나야 돼요. 5-year lookback이 있어요. 5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그 누구한테에서도 보호가 돼요. 프로텍트가 돼요. 요양원도 그걸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디케이드 트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재산은 나중에 자녀들이 그냥 갖는 재산이에요. 이분이 요양원에 가셔서 10년을 계셔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5년이 지난 후에는. 그래서 지금 당장 편찮으신 분들은 이게 힘들어요.
1년 있다 요양을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아직 좀 건강하시고 또 그런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신탁이에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그 단점은 뭐냐 하면 메디케이드 신탁에다가 내 재산을 옮기는 순간 그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신탁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 재산도 아니고. 그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왜 이 재산이 보호가 되냐 하면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재산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물어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재산이 아니다는 것은 내가 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을 놀았어요. 3년 지났는데 이 집을 꼭 팔아야 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누굴 도와줘야 돼. 팔 수가 없어요. 왜? 내 재산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메디케이드 신탁은 이 재산은 우리 자녀들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써. 그런 것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만 5년 있다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빙 트러스트, 이제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이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리빙 트러스트는 5년이 지나도 재산이 프로텍트가 안 돼요. 보호가 안 돼요. 그 대신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 리보커블 트러스트, 플렉시블한 재산.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는 재산을 넣으면 5년 있다가는 프로텍트가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재산.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이 신탁을 만드시는 분들의 연세나 건강이나 또 재산이나 또 자녀들 상황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계획 그걸 보고서 그분들한테 맞는 신탁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 트러스트 또 다른 트러스트가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리빙 트러스트하고 메디케이드 트러스트가 가장 그 일반적으로 문의를 많이 하시는 트러스트고, 그 다음에 풀 트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풀 트러스트는 그 한국 분들 발음이 full trust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full이 아니고 pool, P-O-O-L-E-D. 그래서 full trust고요. 뉴저지에도 비슷한 트러스트가 있는데 그거는 qualified income trust라고 해서 QIT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트러스트는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데 메디케이드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는 소득이 넘어서 그래요. 메디케이드 그 기준 소득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저지는 한 분일 경우에는 1,215불이 넘으면 안 되고 부부일 경우에는 1,644불이 넘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2023년도 기준이고요. 뉴욕은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작년보다. 그러나 이제 한 분일 경우에는 1,567불, 두 분일 경우에는 2,016불 monthly. 사실 2,016불 갖고 생활이 안 되죠 monthly 뉴욕에서. 근데 인컴이 2,016불 미만인 사람만 메디케이드를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오셨는데 두 분이 합쳐서 2,500불인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500불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데 그 한 달 받는 혜택을 생각해 보면 500불보다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떡하냐? 이럴 때 뉴욕에서는 풀 트러스트라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러스트는 이제 원래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 트러스트라고 해서 이 트러스트에다가 넘는 부분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져가는 돈은 2,000불이에요. 2,016불 미만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2,000불은 이제 내 소득이 되니까 메디케이드에 해당이 되잖아요. 2,016불 미만이고. 그리고 500불은 풀 트러스트에 넣는 거예요. 풀 신탁에. 그러면 풀 신탁에 들어간 거는 누가 가져가냐? 아니에요. 내가 쓸 수가 있어요. 뭐 유틸리티도 낼 수 있고, 렌트도 낼 수 있고,
그래서 2,500불인데도 불구하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2,500불이지만 3,000불인 분도 가능한 거예요. 단 풀 트러스트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그 달에 다 쓰여져야 돼요. 그래서 10,000불을 받는 분은 이게 안 돼요. 8,000불 넣었다 그걸 어떻게 다 써?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풀 트러스트를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분이 있는데 보통 메디케이드 인컴보다 조금 넘어가는 분들, 뭐 한 1,000불 정도 넘어가는 분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뉴저지도 마찬가지고 뉴저지는 Qualified Income Trust라고 똑같은 이제 그런 제도지만 이름만 좀 틀리고요. 그 두 가지 지금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 중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리 준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벌써 일이 터졌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노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셨는데 이제 변호사하고 그 클라이언트의 컨피던셜리티가 있으니까 절대 제가 성함은 안 되죠. 사모님 많이 편찮으세요. 많이 편찮으시고 이제 널싱홈에 가셔야 돼요. 이제 치매기도 좀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집이 하나 있으세요. 집도 뭐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어떻게 이제 하나 이렇게 정말 하셔서 또 자녀들이 이렇게 거기에 또 이렇게 그 모기지도 내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fully paid 집이 있으세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널싱홈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 딱 터졌는데 지금 두 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은 이 집 하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500불씩 드는 널싱홈에 1년에 18만 불 드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아직 건강하신데 사모님 편찮으시지? 해놓으신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 세 가지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되는 그 서류도 안 해놓으셨고 이런 신탁은 잘 들어보지도 못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셨어요. 다행히 뉴욕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셨어요. 뉴욕에는 또 한 가지 법이 있는데 이게 crisis mode라는 regulation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으신 상태에서도 메디케이드 트러스트가 없어요. 5년 지나지 않았어요. 재산을 거의 다 넣지 않으셨고 이런 상황에서도 부부일 경우에는 한 분의 재산을 지금 다른 분한테 다 옮겨 놓으면 그러면 5년을 뒤돌아보는 게 웨이브 돼버려요. 5year lookback이 없어져요. 액츄얼 케이스예요. 저희 이 목사님 오셔서 집이 지금 목사님하고 사모님 명의로 돼 있죠. 사모님 명의를 뺐어요. 목사님 거로 다 해놨어요. 뱅크 어카운트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으로 돼 있죠. 사모님 명의 다 뺐어요. 목사님으로 다 해놨어요. 사모님은 이제 아무것도 없으세요. 아무것도 없으시니까 재산이 없으신 거예요. 다른 주는 이렇게 해놓고도 5년을 기다려야 돼요. 뉴욕은 굉장히 제너러스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모님은 혜택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널싱홈에 잘 들어가셔서 다 혜택 받고 계세요. 네. 크라이시스 모드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해놓지 않아서 이제는 우리는 뭐 너무 늦었다. 아니에요. 뭐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더 좋지만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좀 아무것도 못 해놓으신 분들이 있으셔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예, 말을 하면 끝이 없겠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뉴욕에 목사님 집이 뉴욕이에요. 네, 퀸스에서.